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키아TV 윤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날은 더운데 마스크는 벗을 수 없고 마스크 트러블로 인해서 피부 뒤집어지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날 추울 때는 모르겠더니 날이 더워지니까 살이 따갑기도 하고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뾰루지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마스크 트러블 없이 여름 잘 이겨내시라고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자, 먼저 마스크 트러블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봐야 되겠죠? 밀폐력이 높은 마스크로 얼굴을 장기간 덮어놓게 되면 마스크 내부 온도와 습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덩달아 피부 온도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피지 분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올라간 습도로 인해서 세균이 자라기 쉬운 딱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돼요. 이때 피지 배출이 용이하지 못하면 여드름이 올라올 수가 있고요. 또 세균에 의한 모낭염, 모낭충에 의한 모낭염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답니다.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민감해지고 자극받고 뒤집어지겠죠. 또한 마스크를 제조할 때 각종 화학물질이라든지 또 이 재료 자체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도 올라올 수가 있겠죠. 또 이 마스크 끈에 의해서 귀 뒤 피부가 짓무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원인을 알면 트러블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스크 트러블을 예방하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 알아보러 가볼까요? 먼저 마스크 내부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줘야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고 개방된 공간으로 가서 한 번씩 마스크를 열어주셔야 돼요. 참 요새 덥다고 마스크를 코를 이렇게 내놓고 입가리개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코 속에서 검출되는 코 땡땡 바이러스의 숫자가 일반 독감의 25배나 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대 연구팀은 2020년 3월 네이처지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 속을 면봉으로 문질렀을 때 나오는 바이러스 숫자가 코땡땡 바이러스는 무려 1억 2,500만 개, 또 인플루엔자는 500만 개, 또 목 안을 문질러서 시료를 채취했을 때 코땡땡 바이러스는 7,900개, 인플루엔자는 1만 개 정도가 됐다고 해요.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코를 드러내게 되면 전파도 쉽게 하게 되겠고 또 나도 걸리기 쉬운 거니까 반드시 코를 덮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덥고 습한 공기를 중간중간에 환기를 시켜주면 피부 온도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단 밀집된 공간이거나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공간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환경 조건 하에서는 환기도 때때로 시킬 수도 없고 참 난감하겠죠. 이럴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꿀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약국에 가시면은 이런 멸균 꺼즈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 멸균 꺼즈를 한 장 꺼내 가지고 이렇게 잘 펴서 마스크 안쪽에다가 이렇게 덧대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안 더운 건 아닌데 습기가 차는 것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한여름에 땀 흡수 잘 되는 면 메리아스를 입고 티셔츠를 입으면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 않는데, 메리아스를 입지 않고 바로 셔츠를 입으면 땀이 줄줄 흘러내리면서 오히려 더 덥게 느껴지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 면꺼즈가 습기를 흡수해줘요. 자, 그냥 마스크 표면에 물을 떨어뜨려 볼까요? 이렇게 흡수가 안 되죠. 기온은 높아지고 내 가슴의 온도도 높아지고 스팀은 푹푹 내뿜는데 흡수해주는 것도 없으면 마스크 안쪽에 이렇게 액체가 돼서 줄줄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꿉꿉하죠? 또 이런 마스크에는 물이 생기면은 차단력이 떨어지는 거는 전에 미세먼지 마스크 편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전기 필터의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요새는 마스크를 2, 3일씩 쓰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데, 이렇게 습기 찬 마스크를 방치 후에 다음날 쓰려고 하면은 세균이 급격하게 폭발 번식을 해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 이 꺼즈만 갈아주면 세균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전기 필터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죠. 크기는 너무 큰 것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잘 접어서 넣어주시고요. 이 마스크가 오목해서 그런지 특별히 붙이지 않아도 잘 붙어 있더라고요. 어제 쓴 마스크를 오늘 또 쓰려고 할 때 이
안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세균이 번식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살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에탄올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려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에탄올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방법은 액체를 마스크에다가 분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차단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아쉬워서 마스크 자외선 살균기도 구매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 멸균 가스 대주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 제조 시 나오는 화학 성분 때문에 일어나는 마스크 트러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 마스크를 뜯어서 바로 사용하지 않고 미리 뜯어서 15분 정도 이렇게 걸어놓고 있다가 착용을 합니다. 마스크를 처음 썼을 때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또한 마스크 줄에 의해서 귀 뒤가 짓무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짓물렀으면 수분밴드를 길게 잘라서 붙여주시고, 또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자꾸 귀 뒤가 아프다, 마찰이 자꾸 되면서 쓸린다, 꽉 끼인다, 이런 분들은 이 좁은 줄에 의해서 장시간 눌려서 그러니까 완충제를 덧대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완충제로 쓸만한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다이소에 가면은 폭신폭신한 파스텔 펜 그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볼펜에다 끼워가지고 손 안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건데요. 이거를 쭉 반을 갈라서 이 동그란 대롱 모양을 한 면만 딱 잘라서 줄을 끼우고 테이프로 살짝 고정해 준 다음에 완충 부분을 귀로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은 아프지 않고 푹신푹신하니 좋습니다. 또 요거는 다이소 스테인리스 빨대에 꽂혀있던 실리콘 캡인데요. 딱 2개가 있어요. 역시 이렇게 대롱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 재질이라서 말랑말랑 부드럽거든요. 이것도 역시 한쪽만 쭉 잘라서 줄을 끼운 후에 테이프로 고정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이라서 알러지도 적은 편이고요. 이게 원래 스테인리스 빨대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입으로 대고 먹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꾸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머리 뒤로 쓰는 고리 같은 게 있어요. 고리로 뒷머리에 걸어 주시거나 화장솜 같은 것을 끼우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한 쓰고 있는 마스크 종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여름철이라 요새는 부직포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 비말 마스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난 도저히 불안해서 못 쓰겠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KF80을 유지하면서 다른 마스크보다도 훨씬 얇고 가벼워서 통풍이 잘 되는 마스크가 나왔어요.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확실히 다른 거 쓰다가 이걸 쓰니까 엄청 숨쉬기가 편하더라고요. 에어퀸 황사 마스크 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식후 마스크 관리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식후에 양치를 하지 않고 바로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식당을 갔다거나 했을 때 그냥 먹고 바로 마스크 쓰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음식 냄새, 그리고 입 주변에 묻은 음식 찌꺼기들이 또 묻어서 마스크 내부에 냄새도 배게 되고 세균 번식도 더 쉬워지게 됩니다. 외식을 하러 나가실 때에도 반드시 양치 도구를 준비해 가지고 가셔서 식사를 마치고 마스크 쓰고 나오시기 전에 양치를 꼭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 소독을 바로 마치고 마스크를 쓰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오랜 시간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피곤하다고 소파에 바로 눕지 마시고 돌아오는 즉시 세안을 실시하세요. 손을 깨끗이 씻고 메이크업을 잘 지워줍니다. 그 다음 물로만 한번 문세안을 해줍니다. 이때 손에 기름기가 묻었으면은 손을 다시 한번 기름기 없게 잘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약산성 저자극 폼 클렌저나 효소가루를 이용해서 충분히 손에서 거품을 내줍니다. 효소가루는 손에서 문질러서 거품을 내주면 되고요. 또 폼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거품망을 이용해서 거품을 내주면 돼요. 이렇게 거품 상태로 만들어야 피부의 손상과 자극이 덜하고요. 또 노폐물은 잘 씻어낼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런 다음 알람을 맞춰놓고 딱 60초간 세안을 합니다. 이때 얼굴에 부드럽게 문질러야 해요. 마스크로 인해 하루 종일 자극받은 피부에 각질 제거제나 스크럽이 들어간 세안제나 거품도 내지 않고 세게 문지르거나 이렇게 하면은 피부는 더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부드럽지만 꼼꼼히, 특히 피지 분비가 많은 코 주변은 꼼히 문질러 주시고요. 이 60초 세안법은 미국의 뷰티 전문가인 나이아캄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이 처음 소개한 세안법이라고 하는데, 화장품이나 피지가 녹아 나오려면은 60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너무 오래 하면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은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딱 60초만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거품을 내서 얼굴에다가 문지르고 롤링하는 시간은 15초 내 20초밖에 안 하고 씻어내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60초를 채우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세안법을 꾸준히 실천해 본 결과 정말 전보다 피부가 더 깨끗해지고 모공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피부의 노폐물을 잘 제거를 해주었으면 이젠 스킨케어법을 알아볼까요? 일단 첫째, 화장품 단계를 확 줄여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스킨부터 시작해서 으다다다다다 아주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기초를 썼는데요. 과감하게 싹 줄이고 토너, 세럼, 수분크림 딱 이 세 가지만 씁니다. 참고로 저는 지복합성 피부예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피부의 피지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분이 많은 화장품은 NO! 두꺼운 메이크업도 NO! 메이크업까지 하게 되면 피부의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더 심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메이크업은 포기했어요. 대신 마스크 착용을 안 한 부위에는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노화나 기미, 검버섯 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크림은 꼼꼼하게 잘 발라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유수분 밸런스를 바로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도 중요합니다. 딱히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제품을 추천해요 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일단 들어가면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만 알려드릴게요. 들어있으면 좋은 성분은 피부 장벽을 세우고 보습과 진정을 시켜주는 성분이면 좋은데요. 세라마이드, 알로에베라, 녹차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그리고 병풀 추출물. 이 병풀은 센텔라 아시아티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데카솔이라는 제품이 바로 이걸로 만들었죠. 그 밖에 판테놀 성분도 좋고요. 장미수, 즉 로즈워터도 좋습니다. 반면에 피해야 되고 최소화할 그런 성분들은 일단은 유해 화장품 첨가물들, 이건 화해 앱을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겨울철에는 좋지만 요새 같은 여름철이나 아니면은 마스크를 쓰고 난 트러블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라놀린, 시어버터,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스쿠알란, 디메티콘 이런 성분들은 최소화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피부 진정에 좋은 것들을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녹차 티백 우린물로 팩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녹차를 우려내서 냉장고에 넣어둬서 차갑게 식힌 후에 이런 팩용 화장솜이 나와요. 여기에 푹 적셔서 얼굴에다가 얹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르기 전에 떼내줍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유산균 스팟 앰플이에요. 락토클리어 스킨플로라 스팟 앰플입니다. 듀오락으로 유명한 바로 그 회사에서 만든 유산균 화장품인데요. 저는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나 붉게 홍조가 올라왔을 때 그때 주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을 하셨다가 차게 해서 하시면 더욱더 진정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한 앰플당 10,000원 정도입니다. 트러블 올라온 부위에만 찍어서 쓰기 때문에 작아도 상당히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저는 마스크 트러블 올라왔을 때 바르고 다음 날이면은 가라앉더라고요. 세 번째, 감자 에센스입니다. 요새 감자철인데 포근포근하지 감자 참 맛있죠. 이 감자가 피부 진정에는 또 아주 좋습니다. 이 감자 에센스는 비단생에서 나온 건데요. 감자 성분 그대로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화장솜에다가 묻혀서 얹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과 함께 보습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속건조가 심할수록 트러블이 더 심해지거든요. 전에는 제가 지성이라 절대로 크림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수분크림을 정말 듬뿍 써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수분크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수분 밸런스가 잡히고 또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트러블이 확 줄어듭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